코너는요, 인기 있는 영화나 미드 중에 한 작품을 선정해서 집중 분석해보는 결정적 원샷 시간입니다.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화 기자님,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눠볼 작품이 어마어마한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제목이 뭐죠?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하우스 오브 카드입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 사실 N사의 드라마를 이야기할 때 이 작품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저도 처음에 이 작품을 영화 감독들이나 제작자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추천을 받았거든요. 네. 미국에서 그만큼 엄청난 인기가 있었고 당시만 해도 N사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하지 않을 때라 네. 이 드라마는 다른 서비스로 한국에서 소개가 됐었죠. 워낙 인기가 높으니까 판권만 미리 팔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N사가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서비스를 할 때는 오히려 그 판권 계약 기간 때문에 그 N사에서는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네. 오히려 화제가 됐었고요. 지금은 N사에서 시즌 4까지 전부 다 올라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왜 쥐들이 나와서 회담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예. 이 성시경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한 달 반 동안 폐인이 됐다는 거예요. 네네. 얼마나 재미있으면 이렇게 폐인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인지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습니다. Give and take. Welcome to Washington. 일단 간단하게 하우스 오브 카드를 설명해 드리자면 네. 이제 워싱턴 정가에 있는 노예한 정치인인 프랭크 언더우드와 이제 그의 부인 클레어 언더우드가 자신들의 이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갖은 권모술수를 쓴다는 건데요. 맨 처음에 등장할 때는 민주당 이제 하원 원내대표로 시작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국무장관 제안을 했다가 다시 발을 바꾸죠. 그리고 꾹 참고 있으면서 결국은 자신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씩 원하는 걸 얻어내는데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드라마에 끌어들이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요. 현실판 정치가 진짜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네. 사실 하우스 오브 카드는 2013년에 N사에서 이제 처음 선보인 드라마인데요. 네. 원래는 BBC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건데 그 리메이크도 원작 소설이 있어요. 그 작가가 실제로 워싱턴 정가에서 이제 활동했던 정치인이기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추측들도 있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재미를 준다고 할 수 있겠죠. 케빈 스페이시 이제 주인공 프랭크 역을 맡은 배우인데요. 워낙에 연기 잘하기로 유명한 배우니까 이 배역을 좀 살펴보면요. 객관적으로 보면 참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자기의 사람이죠. 이제 야망을 실현하려면 온갖 방법을 다 이제 사용해서 진행을 하는데 프랭크란 역할이요. 네. 참 어떤 인물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씬이 저는 시즌 1의 첫 장면인 것 같아요. 이제 이웃집 개가 이게 돌아다니다 로드킬을 당하는데 네.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보통 병원으로 얼른 안고 뛰어갈 텐데 프랭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고통이 있다. 첫째, 겪을수록 성장하는 고통. 네. 두 번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통. 이 두 번째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이 강아지를 이제 질식시켜서 사실 이제 좀 안락사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캐릭터를 설명해준 아주 중요한 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명장면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캐릭터를 정확하게 드러나는 씬들이 몇 점이 네.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는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궁금증을 갖게 만들고 이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하려고 그러고 왜 저럴까 이렇게 해서 더 몰입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게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좀 이겼으면 좋겠고 이 사람 계략이 좀 먹혔으면 좋겠고 응원을 하게 돼요. 저도 모르게. 저만 그런가요? 아주 굉장히 정확한 지적일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하우스 오브 카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프랭크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보다 보면 그를 응원하게 만듭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프랭크 대 세상의 투쟁을 들인 그런 영웅서사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요. 프랭크와 그 주위를 둘렀던 사람들이 선하냐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누가 더 교활하게, 누가 더 영리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이러면서도 저 사람이 왠지 이겼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에 또 재밌는 장치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이제 대부분 독백을 할 때, 속마음을 얘기할 때는 네. 허공을 이렇게 본다거나 어디를 응시하면서 마음속으로 그 음성으로 독백을 하잖아요. 나레이션을 깔기 마련이죠. 하우스 오브 카드는 프랭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딱 봅니다. 정면을 보고 시청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제가 이런 계략을 할 겁니다. 이렇게 방법이 이렇게 추구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시도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배우가 카메라를 직접 보면서 얘기하는 것은 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하우스 오브 카드는 그걸 아주 그냥 금기를 이제 깨트려 버리죠. 그러면서 시청자들을 게임에 같이 동참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신의 속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네. 그 시청자와 같이 소통한다는 듯한, 마치 게임에 같이 참여하는 듯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랭크가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이 사람이 이겼으면 좋게 그런 동참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 현장에 있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네. 프랭크의 부인 클라라 역으로 출연하고 있는 이 로빈 라이트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죠. 굉장히 커리어 우먼이고요. 여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커리어 우먼의 이런 이상향을 좀 그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봐도 힐러리 클린턴이다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네. 이 로빈 라이트는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포레스트 검프에 네. 그렇게 포레스트 검프가 찾았던 제니 역할로 출연한 배우입니다. 예. 그 뒤로 여러 작품들에 출연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인기는 얻지 못했어요. 네. 그러다가 하우스 오브 카드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게 됐죠.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실은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의 몸값이 차이가 납니다. 출연료요? 네. 예. 그래서 로빈 라이트는 이렇게 자신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케빈 스페이시하고 똑같은 출연료를 달라라고 오. 제작진에게 대놓고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네. 시즌 2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케빈 스페이시가 회당 50만 달러를 5억 원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42만 달러 정도를 받았다고 해요. 그 격차를 여러 데이터를 들여놓으면서 내가 더 인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더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또 이런 이야기가 외부로 흘러나오면서 마치 드라마 속 실제 모델을 연상시키니까 더욱더 많은 화제가 됐죠. 이 클라라와 프랭크가 사실은 이제 부부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좀 동업자라고 할까요? 그러다가 이제 시즌 4까지 가서는 약간 경쟁자로 좀 변해가는 모습도 보여주곤 합니다. 분명히 동업자였죠. 그렇죠. 심지어 서로 바람을 피는 것도 서로 아주 잘 나눌 정도로 시즌3로 들어오면서 이 대통령과 영부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갈등이 이제 빚어지기 시작하죠. 미국의 부통령 자리를 내놔라.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할지 말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러면서 이 드라마가 굉장히 또 화제가 되는데 마침 시즌4 방영 시즌이 미국 대선 또 시즌하고 겹쳐서 미국에서도 과연 힐러리가 아니냐 민주당 또에서 나오는 그런 그렇죠. 인물들이니까 대선 후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욱더 또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죠. 이게 이 하우스 오브 카드가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드라마를 네.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이 드라마를 굉장히 열혈 시청하고 네네.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면서 더 인기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원래 한 작품을 놓고 작품 내적인 이야기도 내적인 이야기지만 둘러싼 이야기들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더욱더 화제가 되기 마련입니다. 오바마 전 이제 미국 대통령이 네. 오히려 제작진에게 시즌3 좀 빨리 좀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예. 것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네. 클린턴 당시 후보가 네. 우리 부부가 너무나 이걸 즐겨보는 드라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 그만큼 미국 시청자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에서 또 바라보는 시점은 조금 또 다른데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사설이나 논문도 나왔었죠. 중국에서 이 하우스 오브 카드를 좋아하는 건 미국 정치 또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게 아니다. 이거 바로 이 드라마를 이제 봐라. 그렇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서는 그걸 좋아한다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요. 네. 실제로 드라마의 대사도 나오죠. 프랭크가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는 너무 과대 평가가 돼 있다 이렇게 하는 대사까지 나오니까요. 근데 이게 물론 이것이 서구적 시각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네. 한편의 드라마가 그렇게 많은 나라에 또 그렇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또 놀라운 일이겠죠. 네, 참 인상적인 일입니다. 네.
5월에 시즌 5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시즌 5 어떤 내용이 담길지 좀 예측을 해주세요. 아마도 시즌 4까지 보신 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이제 본격적인 선거를 앞두고 공포를 이용하겠어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누가 봐도 IS처럼 보이는 이슬람 단체와 전쟁을 이제 꾸미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시즌 5에서는 본격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겠죠. 네. 미국에서는 그 외국과 전쟁을 하면 현직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치솟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런데 꼭 그 치솟는다고 그것이 현실에서 그 재선으로 이어지느냐?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에서 이제 승리했을 때 네. 굉장히 그 지지율이 치솟았지만 또 클린턴 대통령한테 졌잖아요. 물론 제작진도 이런 과정을 잘 알 테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전쟁을 이용한다만으로 이야기가 끝나진 않을 테고요. 또 다른 산 넘어 산이 있겠죠. 사실 또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사상누각이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카드로 이제 집을 만드는 거니까 톡 건드면 무너진다는 그런 뜻일 테고요. 만약 시즌 5로 하우스 오브 카드를 정리를 한다면 네. 당연히 프랭크가 이런 몰락을 할 테고요. 다음 시즌을 기약을 한다면 네. 또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겠죠. 위기가 나오고 또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없으면 하우스 오브 카드가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즌 5에서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이 그려질지 또 예측해보는 재미가 있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를 한 줄로 딱 정리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줄로 정리를 한다면 네. 속으면서 보는 드라마 의미심장. 또는 속는 걸 좋아하면서 보는 드라마. 오늘 이제 이 시간을 마쳐야 합니다. 소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하우스 오브 카드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인데요. 이 네. 드라마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정말 즐겁고요. 시즌 5를 같이 또 기다리는 마음이 큽니다. 네, 다음 작품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